예, 계속 2부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아관 초음파가 사실은 이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중수 쪽이죠. 우하복 통제, 중수염, 개실염. 그 다음에는 임상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그 스토막 질환이죠. 스토막에서 우리가 스토막 캔서냐, AGML이냐, 그냥 심플 게스트라이티스 이런데 제일 많이 씁니다. 그 위에는 이제 우리가 배가 아픈 환자가 왔을 때, 일레오스가 왔을 때 이게 진짜 일레오스냐, 그 메카니컬 일레오스냐, 또는 뭐 파랄티 일레오스냐, 또는 뭐 일레오스의 원인이 뭐냐를 이제 추정하는데 초음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간에 이제 우리가 중수에서 우하복부 통증이 왔을 때, 우하복부 통증이 있을 때, 임상의사가 제일 고민은 뭐냐면 이것이 중수염이 아니냐. 이 감염이 제일 중수염을 빨리 진단 안 해놓으면 환자들한테 요걸 바가지로 얻어먹게 되죠. 앞에도 진단 뭐 했다 하는데 사실은 외과에서 봐서 앞에가 제일 진단이 어려운 건데요. 그렇지만 일반 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수염에는 우하 통증 시 중수염의 감별이 가장 먼저 중수염 진단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수염이 있을 때 사이에 있구나. 중수염의 단계가 이제 early appendicitis가 있고, 그 다음에 슈퍼라티브 appendicitis, 한홍성 중수염, 초기 중수염, 그 다음에 네크로틱 아펜디스, 탈진 아펜디스, 괴사성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기 중수염일 때는 이렇게 터미널 일륨이 있고 그 밑에 아펜디스가 이렇게 통통해져가 있죠. 이렇게 씹으면서 비셔서 쏘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기에서는 아펜디스가 그냥 조금 사실은 진단이 굉장히 어렵죠. 중수가 종대가 돼 있는데 종대가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중수가 커져가 있죠. 그래서 감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이게 이제 정상 중수가 커졌는지 안 그러면 아펜디스인지 감별이 굉장히 결국은 두 가지 소견이죠. 중수가 다이아미터가 6mm 이상이고 직경이, 그 다음에는 주위에 염증 소견 이하고, 그 다음에 컴프레션 압박이 되는 압박 유무, 이 세 가지가 결국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압박이 안 되고 주위에 염증 소견이 있고 직경이 6mm 이상 되면 아펜디사이트를 생각하죠. 그게 만약에 압박이란 말은 아펜디스가 이렇게 dilation 되는데 다이아미터가 요소까지 재보니까 6mm 이상이에요. 요걸 압박을 했어요. 탐척자 압박 시에 정상은 쪼그라들죠. 정상은 쪼그라드는데 아펜디사이티스는 안 쪼그라들죠. 그대로 충수는 변형해. 그렇죠. 그 다음에 충수 주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폐시 좀 있어야 돼요. 폐시, 지방 조직은 고역호죠. 원래 지방은 이 안에 복강내인 지방은 정상적에서는 에코가 저에코인데 염증이 생기면 에코제니시스가 높아집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 초기 아펜디사이티스는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도 놓칠 수가 있거든요. 환자가 아주 초기에 보면 아펜디사이티스 그럴 때는 한 번 더 오전에 뭐 오후에 한 번 더 오시라 하고, 오후에 만약에 퇴근을 또 오면 그때는 해야 됩니다. 밤중에 많이 아프면 응급실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주고, 안 그러면 내일 아침 오십시오. 한 번 더 봐야 되거든. 특히 소아들은 굉장히 빨리 진행해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프레티브 아펜디스. 요거는 진단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펜디스가 이렇게 통통하게
백도 붓고 내강도 디스텐션 되고 요거는 뭐 아주 이제 이렇게 보면 아펜디스 백도 붓고 도플러 해보면 여기 이제 칼라도 헬류도 증가되어 있거든요. 헬류도 증가되어 있고 헬류 증가도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터미널 일륨도 좀 두꺼워집니다. 말단 해장 백도 염증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진단이 쉽죠. 백도 비유되고 비유도 되고 요거는 전형적으로 충수백 중가 비유되고 내강도 확장이 되고 내강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페칼리스도 분석도 보이고 그 다음에 주위에 이렇게 패드 인필트레이션 주위 소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 조직도 보이고 경우에 따른 플루이드도 보입니다. 오퍼레이션 안 돼도 여기에 액체 저류가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염증 때문에 그리고 충수를 이렇게 보면 충수가 빵빵한 느낌이 들고 너무 되게 두꺼워졌죠. 되게 두꺼워지고 주위에 이렇게 저액 부분 이거는 플루이드가 조금 보였는데고 주위에 또 팻이 액큐뮬레이션 있습니다. 팻 보였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진단이 비교적 용이하죠. 그 다음에 네크로타이징은 이거는 이제 네크로타이징 되면 퍼포레이션을 이렇게 벌죠. 여기 이제 조금 네크로타이징 또는 천공을 이렇게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천공성충 환자가 오히려 통증을 안 일으키죠. 앞에 누면이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마지막 끝부분에 여기에 퍼포레이션 돼 있죠. 그러면서 주위에 플루이드가 고이는 거죠. 액체 저류. 퍼스가 보이고 아펜딕스 내강은 오히려 정상 또는 허탈되고 그 다음에 주위에 팻이 이렇게 고여가 있죠. 팻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크로타이 앞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죠. 요거는 전형적이죠. 요거는 앞에 오히려 클랩스 때 그럴 때 주위에 보고 플루이드가 보이고 팻이 액큐뮬레이션 이거 터졌구나. 터진만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리하고 네크로타이징이 찾기가 이제 오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이버티큐라이티스 개실염은 그냥 개실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실은 찾기 어려운데 개실 염증이 돼야죠. 아사이티스 생기면 개실은 찾을 수 있는데 아사이트 안 생기고 그냥 개실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실염이 되면 아까 그림을 한번 그렸습니다만 전형적인 소견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식품 쪽에 만약 개실염 생겼다면 개실 있는 부분에는 이제 쪽은 백이 좀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돌출을 하죠. 이렇게 되죠. 여기에 백비유가 되고 여기 개실이죠. 개실이 되고 이 개실 안에 페칼리스가 있는 경우가 많죠. 여기 페칼리스나 또는 퍼스 이 덩어리가 고에코 그리고 개실은 저에코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섀도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주위에 팻이 액큐뮬레이션 되겠죠. 염증인데 염증 때문에 주위에 팻이 이 지방 그 다음에 플루이드가 또 보일 수 있어요. 액체 저류 이렇게 그래서 이런 소견이 보이죠. 칼라 도플러를 띄우면 경우에 따라서는 헬류가 이렇게 바깥의 헬류도 이렇게 헬류도 보일 수 있고 열로 퍼프레이팅 되는 헬류
원래 개실에 있는 부분이 혈관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혈관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개실이 있으니까 이런 소견을 이제 보이면 개실염으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위 질환인데요. 우리는 초음파를 할 때 내시경을 하기 전에 우리가 초음파를 미리 한번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문제가 우리 그 내과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병 중에 볼만 타입 4 캔서거든요. 볼만 타입 캔서는 사실 안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단 못합니다. 그냥 위험으로 생각하고 그냥 들어갔다 나쁘거든요. 세계는 보면 결국은 볼만 타입 캔서가 가스를 공기를 이어줄 때 스토막이 팽창이 안 되는 소견이 있죠. 근데 뭐 많이 하다 보면 빨리빨리 하다 보면 그냥 빨리빨리 나와버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로전이 있는데 그 조직 검사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위험으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내시경 검사하기 전에 미리 한번 스토막을 한번 보면 절대로 안 놓치더라고요. 위벽이 두꺼워져 있지 않나요? 그러면 들어갈 때 벌써 뭔가 이상이 있다 하고 의심하면 절대로 놓치지 않죠. 의심을 안 하니 놓치지 의심을 하는 이상 놓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배가 아픈 환자, 배가 아픈 할 때 이걸 내시경을 무조건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배가 많이 아픈 내시경은 의미가 좀 없지요. 그게 뭐 얼사 포퍼레이션이나 이런 뭐 이머전시 아닌 경우에는 이 상태가 어떠냐를 한번 보고 난 뒤에 내시경하는 게 오히려 나을 때도 많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는 AGML이죠. AGML이 굉장히 어큐트 게스트릭 무코사 리전이죠. 특히 항생제라든지 소염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거나 해서 마시. AGML을 보면 전형적으로 이렇게 스토막에 엔트럼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스토막에 엔트럼 쪽에 이 서브 무코사층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서브 무코사 이렇게 여기 SM 층 비유가 되죠. SM층 비유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머슬 근층은 괜찮죠. 근층은 정상이고 주로 SM층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SM층이 또 아주 심할 때는 SM층이 에코제니시티가 플루이드가 보이기 때문에 에코가 비유가 되고 에코가 저하되죠. 왜냐하면 염증이 되니까. 내강은 괜찮습니다. 내강은 정상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에로전 같은 게 생기면 여기에 표면에 이렇게 고에코 스파트 보입니다. 요거는 에로전이거든요. 미란이죠. 또는 얼사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급격하게 배가 아플 때 초음파가 SM측이 비유가 되고 청구전의 머슬층은 괜찮고 또 SM측이 비유되고 에코가 저하됐을 때는 그럴 때는 AGML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소아관 초음파에서는 캔서죠. 캔서, 스토막 캔서, 어드밴스, 어리 캔서를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어드밴스 가스트릭 캔서. 캔서는 보면 초음파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청구조가 부서져 버리는 거죠. 자, 스토막이 이렇게 이제 종단상을 했다. 엔트럼이 생겼다. 여기 리버고 스토막이 이렇게 있는데 스토막이 여기 중심부에는 내강이 고에코 아닙니까? 음식물 내강 고에코가 에센트릭 중앙이 있지 않고 이제 포지션 한쪽에 치우쳐져요. 그 다음에 백이 두꺼워졌죠. 백이 두꺼워졌는데 백 비유가 있는데 백이 비유가 보통 우리가 스토막은 이제 6mm 스토마 7mm까지 정상으로 보는데 10mm 이상 되면 스토막 엔트럼이 10mm 이상 되면 이제 비유죠. 확실한 비유죠.
12mm 이상 되면 캔서를 의심해야 되죠. 캔서, 위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보통 7mm까지가 노 리미트거든. 7mm 이상 되면 비교되고 10mm 있으면 확실한 비유고 12mm 이상 되면 위암을 의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백이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청구조가 없는 거죠. 청구조가 보이죠. 서브무코스 무슬 층이 안 보이면서 두꺼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위백이 여기 이상이 있구나. 또는 경우에 따라 옵스트럭션 될 수도 있습니다. 옵스트럭션 되면 이 스토막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여기는 괜찮아지죠. 여기는 확장이 되고 위 확장이 일어나고 여기는 캔서죠. 캔서가 여기 위백이 두꺼워져. 위백 비유가 되고 전주성 비유가 되면 이렇게 전주성 비유가 두꺼워지고 위 확장이 보이죠. 그래서 위백이 두꺼워지고 청고조가 부서지면 일단 위암을 의심해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미리 하기 전에 우리가 내시경 하기 전에 위백이 두꺼워졌느냐 청고조가 유지되느냐 요걸 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AML 어드밴스 게스트릭 캔서 요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끔 이제 그 림포마 같은 것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림포마 경우에는 림포마는 소프트한 조직이기 때문에 청고조가 파괴되고 맥비유는 있는데 내강이 협착이 안 되죠. 내강 협착이 없는 거죠. 그렇게 위암인 경우는 내강을 이제 좁히는데 이거는 내강 협착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틸리티가 유지되죠. 그리고 에코가 굉장히 저에코죠. 아주 저에코. 에코가 아주 저에코죠. 그래서 림포마는 이렇게 보면 유백이 위에 림포마 생기면 아주 유백이 두꺼워지는데 청구조가 하나도 안 보이죠. 여기는 림포마가 있는데 내강이 유지되죠. 요거는 현저한 저에코죠. 캔서인 경우는 그렇게 될 수가 캔서는 아주 이 안에 백이 아주 현저한 저에코가 안 되죠. 저에코하고 고에코하고 막 습계가 되는 거죠. 위백이 이렇게 된다면 내강을 옵스트럭션 시키겠죠. 캔서의 위암인 경우에는 이렇게 내강 협착을 많이 일으키죠. 협착이 되고 내부에는 청고조가 부서지면서 불균질한 에코로 보이죠. 그래서 모틸리티가 이거는 있는데 이거는 모틸리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림포마가 있겠구나. 그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물을 먹이면 이 스토마 경우에는 청이 아까 말씀드린 청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서브무코살 튜머인 경우에는 어디에서 청에서 생기는 종양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갑자기 일레우스 환자. 환자가 배가 아픈데 지금 막 통증이 막 와가지고 전신적인 통증이 왔을 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레우스 환자를 볼 때는 이제 첫째는 콜론 내강이 있느냐, 콜론 내강 유무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역추적해야 되죠.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렉툼 보고, 요렇게 보고, 요쪽을 보고, 열로 보고, 열로 요렇게 이제 요렇게
보면서 콜론 내강이 유지되면 콜론 내강이 보면 콜론 쪽이 옵스트럭션이 아니죠. 그 다음에 스몰 바울의 소장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죠. 소장 내강을 봐야죠. 내강 확장이 있느냐. 그래서 어디서 막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콜론에서 만약에 막히면 막힌 데서 또 위쪽은 디스텐션 돼 있고 그 밑쪽은 옵스트럭션 돼 있죠. 예. 그래서 막힌 데는 콜론에서 막히냐 스몰 바울에서 막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콜론하고 스몰 바울은 이렇게 옵스트럭션 되면 커클링 폴드가 이렇게 보이거든. 커클링 스몰 바울이 딜라테이션 되면 이 커클링 파트가 프로미넌트. 요걸 이제 키보드 사인. 요거는 이제 스몰 바울이 딜라테이션 됐다 하는 걸 아는 거죠. 라지 바울은 이런 키보드 사인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확장된 장관이 스몰 바울이냐 라지 바울이냐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장있는 부분을 거꾸로 추적해가지고 종괴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확장된 장관이 스몰 바울이냐 라지 바울이냐 그 다음에 옵스트럭션이 의심되면 어느 부분 중에 옵스트럭션이 되는가 그 다음에 옵스트럭션이 안에 내강에 의한 옵스트럭션이냐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 의한 컴프레션에는 옵스트럭션이냐 요거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아픈 환자, 전반적으로 아픈 환자를 한번 초음파로 스크리닝 해보면 감이 옵니다. 이게 이제 파라리틱 일리오스냐, 메카니컬 일리오스냐, 그렇죠. 서지컬 병이냐, 메디컬 병도 많잖아요. 열나거나 또는 뭐 프루이드 일렉트로라이트 밸런스 안 맞아도 일리오스가 올 수 있고, 그렇죠. 옵스트럭티브 일리오스는 외과로 빨리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를 해가지고 외과로 보내야 될 것이냐, 내과서 오저에이션 할 거냐를 이제 우리가 초음파로서 스크린하면서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캔서 경우에는 우리가 콜론 캔서가 가끔 이렇게 많이는 안 보이지만 우연히 보이는 수가 많거든요. 스몰 콜론은 안 보이지만 라지 콜론 캔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콜론 캔서 중에서 이제 캔서를 가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스토마 캔서 똑같습니다. 이 이제 가령 라이트의 어센딩 바울이 여기에 콜론 캔서가 생겼다가 초음파를 보면 이제 부분에 콜론 백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여기 콜론 백이 두꺼워지고 콜론 백이 두꺼워지고 이걸 가지고 슈도 키드니 사인을 하죠. 키드니 전주성 백비율. 이게 여기에 내강은 고액으로 보이죠. 내강은 내 음식물이나 주위에 백은 저액으로 보이죠. 여기 이제 요거를 슈도 키드니 사인은 콜론 캔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전주성으로 비유가 될 때는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돌출되는 콜론 캔서도 있을 수가 있죠. 한 부분만 이렇게 돌출하고 다른 부분은 괜찮을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올 수. 요거 200은 정상이고 이쪽 부분은 대장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게 대장암이냐 아니냐는 주위에 침륜을 봐야 됩니다. 이게 암 같으면 주위에 침륜상이 있거든요. 주위 침륜상 유무를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게 안으로 돌출하면서 종괴가 보이고 주위로 침륜하면 이거는 그냥 염증이 아니고 이제 캔서의 가능성을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는 청구조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아니미아 환자를 스크린하다가 메스를 발견해가 콜론 캔서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사진을 찍겠습니다. 오늘은 앞배를 중요하니까 실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실습 찍으시고.